자, 주식 레시피 시간입니다. 기업 분석 일곱 번째 시간인가요? 기업 분석. 자, 오늘은 어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보면은 양적 분석이 있고, 그 다음에 질적 분석이 있죠. 양적 분석은 여러분들 많이 봤을 거예요. 그렇죠? 주로 재무제표, 재무제표 위주로 보는 거죠. 숫자로 나올 수 있는 거, 그렇죠? 근데 질적 분석은 숫자로만으로는 나올 수 없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. 자, 여기서 보면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어떤 회사의 경영 능력 요런 게 있고요. 그 다음에 어떤 회사의 경쟁력, 다른 회사에 비해서 경쟁 우위에 있는지를 보는 거죠. 그 다음에 핵심 역량 요런 게 있어요. 요 세 가지를 재밌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. 여러분하고 저하고 돈을 합쳐서 커피 전문점을 냈어요. 커피 전문점. 이름은 희망벅스. 희망벅스라는 커피점을 냈어. 처음에는 이제 시작할 때는 1호점만 있으니까, 그렇죠? 경영할 때 오너 한 사람에 의해서 이게 경영이 되겠죠. 그래서 제가 대장이면 제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, 메뉴를 이런 걸 만들어 보자, 마케팅을 어떻게 해보자, 커피를 어디서 가져와 보자,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제 혼자만의 독단적인 결정에 따라서 회사가 경영되겠죠. 하지만은 이게 회사가 점점 커지면 예의가 달라진단 말이야, 그렇죠? 그래서 이런 거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경영 능력 중에서 세 가지를 보통 봐요. 이 경영 능력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경제 환경에 대처하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. 우리가 희망벅스라는 커피숍을 운영할 때 여러 가지 뭐 경쟁사에 관련된 것도 있겠고, 요즘 커피 원가도 있을 수 있고,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경기도 있을 수 있고, 시장 환경이 있죠.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느냐, 이런 걸 이제 경영 능력이라고 하는데,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. 조직에 관련된 거, 그 다음에 정보 시스템, 그 다음에 이제 경영자의 능력, 요런 거를 봄으로써 우리가 어떤 회사의 경영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. 첫 번째, 조직을 먼저 볼게요. 아까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저 혼자 막 이래라 저래라 하지만 이게 조직이 점점 커지면 1호점, 2호점 내다가 어떻게 돼요? 이 프랜차이즈로 간단 말이야. 그렇죠? 그래서 전국 건물에 희망벅스가 없는 데가 없어. 음? 전국에 있는 모든 건물에 이 희망벅스가 다 들어있단 말이야. 커피숍이. 그렇죠? 이렇게 되면 아까 처음 생겼을 때랑 틀리게 이 경영 능력을 우리가 평가를 해봐야 되는데, 일단 조직 중에서 어떤 식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어떤 식으로 조직이 짜져 있는지를 보면 돼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직을 구성할 때 우리가 제품별, 뭐 시장별, 지역별, 뭐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. 그래서 프랜차이즈 본사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커피부 조직을 이렇게 나누는 거죠. 그 다음에 뭐 음료부,
그 다음에 뭐 제빵부,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. 커지면 시장별에서는 뭐 서울 지역, 서울 경기 지역, 그 다음에 뭐 호남 지역, 그 다음에 경상 지역, 뭐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. 지역별. 그 다음에 시장별로 보면은 뭐 여자들을 위한 여성부, 요즘은 팀이라고 그러죠. 근데 그 다음에 유아부, 타겟을 어떻게 하느냐에 다른 거죠.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의 경영 능력을 보려면 그 조직을 보면 돼요. 조직이 제대로 잘 짜여져 있는지. 그리고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조직별로 움직이면 좋은 게 뭐냐면 조직별로 의사결정을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거. 이게 중요한 거예요. 보통 보면 우리가 어떤 기업 보면은 네,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. 단테 짱바빠짱님. 어떤 조직을 보면은 의사결정이 굉장히 느려. 막 서류를 하나 여기서 뭐 어떤 일을 하자고 올리면 사장, 회장 뭐 가는데 한 달 걸려. 그래 또 내려오는데 한 달 걸려. 그 이러면 되겠어요? 요즘 같은 시대에? 안 되죠. 네. 그래서 각 부서의 부장 또는 팀장들이 저걸 할 수 있기 위해서, 그렇죠? 의사결정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, 팀을. 자, 요런 거를 이제 조직이라고 하는 거죠. 그 다음에 그 조직을 가지고 그러면 조직이 각자 놀면 되겠어요? 안 되죠. 그래서 또 필요한 게 뭐냐면 경영 정보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. 이 경영 정보 시스템은 영어로 하면은 MIS라고 그러죠. 매니지먼트 인포메이션 시스템. 근데 요거는 뭐냐면 대표가 회사를 경영하기 위해서 각 팀별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, 그 다음에 현금 흐름이 어떻게 돼가는지, 그 다음에 제품들이 지금 수익이 어떻게 나가고 있고 생산은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. 우리 희망벅스에선 뭐예요? 프랜차이즈별 매출이겠죠. 그 다음에 뭐 커피가 수익이 얼마가 나고 있고 뭐 딸기 주스가 얼마가 나고 있고. 제가 요즘 과일 주스 가게만 가면 제일 찾는 게 뭔지 아세요? 홍시 주스인데 진짜 맛있어요 이거. 홍시 주스가 지금 매출이 얼마나 나고 있는지, 그 다음에 또는 원가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, 커피를 어디서 사면 더 싸게 사더라, 어떤 커피가 원두가 맛있더라, 그 다음에 이걸 직접 볶게 되면은 우리가 볶을 때 드는 비용, 커피는 어떻게 볶으니까 좋더라, 또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 대표가 한눈에 볼 수 있게 한 게 이 경영 정보 시스템이에요. 이런 게 잘 갖춰져 있는지를 볼 때 우리가 회사의 전반적인 경영 능력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.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경영자의 능력.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. 요거는 뭐냐면 의사결정이 얼마나 정확한가, 적절한가, 적절성, 요런 거에 대해서 판단할 수가 있어요.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어요? 어떤 회사의 양적 분석, 수치만으로 알 수 없는 질적 분석을 보는 거죠. 그렇죠? 근데 이런 거는 우리가 그 회사에 대해서 직접 내부적으로 들여다봐야 할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보통 방문을 하는 거예요. 회사를 방문할 때 이런 걸 다 물어보는 거예요. 물어보는 거. 흔히 말하면 뭐예요? 주담이라고 그러죠. 주식 담당자. 주당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, 이런 거를. 지금 회사가 MIS가 있는지, 뭐,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. 그 다음에 경영자의 능력에서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도덕성이죠.
직접 그래서 워렌 버핏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도 직접 그 사람 경영자를 만나죠. 자주 만나서 식사도 하고 간섭하려는 게 아니라 회사가 잘 돌아가는지 이 경영자랑 같이 얘기를 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. 이런 거, 그렇죠?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잘 하고 있는지 생산, 판매, 관리, 희망복서에 가가지고 투자자들이 나를 만나러 오는 거야. 그래서 생산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, 그 나의 도덕성도 보고 직접 나를 만나보고 투자를 하는 거죠. 이런 식으로 경영자의 능력이 중요한 거죠. 자,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렇게 세 가지 말고 또 우리가 양적 분석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어떤 회사의 경쟁력. 우리가 희망복사는 이 커피숍이 과연 다른 회사에 비해서 뭐가 경쟁력이 있는지. 예를 들면 커피를 기가 막히게 볶아. 원래 스타벅스가 미국 시카고에서 출발했는데 이 커피 볶는 것 때문에 성공을 했다는 얘기가 있죠. 커피를 잘 볶아. 신선한 원두를 이용해서. 또는 뭐 홍시 주스가 기가 막히게 맛있는데 이 홍시 주스에 대한 노하우가 있고, 이런 식으로 어떤 회사에서 그 회사의 다른 회사에 없는 경쟁력 같은 거를 비교해 볼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우리가 사업 보고서 보면 나와 있는 게 뭐가 있어요? 공시에 보면 나와 있는 게 시장 점유율 이런 게 있어요. 잘 보시면 지금 우리 회사 어떤 제품이 있는데 이게 세계 시장이 어떻게 나눠져 있고 우리 회사의 점유율이 어느 정도 된다가 있어요. 이런 걸 보면은 다른 회사와는 다른 그런 경쟁력을 볼 수 있고 시장 우위를 볼 수가 있는 거죠. 그렇죠? 그 다음에 그 회사가 노사 관계는 잘 돼 있는지, 이런 것도 다 볼 수가 있어요. 이건 이제 방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겠죠. 안정적으로. 이런 거는 이제 안정성이라고 그러는데, 그 다음에 뭐 경영 지배권이 있는지, 대주주 지분도 여기서 해당이 되는 거죠. 이런 거 이제 안정성에 해당되는 거고, 안정성 말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. 수익을 계속 가져갈 수 있는지. 특허권이나 영업권을 가지면 유리하죠. 우리가 그래서 우리 종목들 중에서 폐기물 처리 종목은 대기업이 뛰어들 수 없다고 그랬죠. 요거는 영업할 수 있는 영업권이 따로 있어야 돼요. 이런 거, 그렇죠? 또는 뭐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특별한 노하우가 있는지, 이런 건 이제 원가 우위라고 해서 여러 가지가 있죠. 특별히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것도 해당돼요.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원료를 아주 맛있는 커피 원두를 우리가 독점 계약을 했다. 이러면 이런 회사는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 거죠. 회사의 경쟁력. 아시겠죠? 그래서 어떤 회사가 어떤 식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지는 그 회사의 내부를 들여다봐야 돼요. 이거는 그러니까 방문 아니면 사업 보고서를 또 열심히 연구를 해봐야 되겠죠. 또는 애널리스트들이 작성한 뭐가 있어요? 리포트가 있죠. 요런 거를 열심히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이 회사의 경쟁력을 보기 위해서. 주식에 투자하는 돈은 소중한 거예요. 막 하시면 안 돼요. 자,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핵심 역량이라는 게 있는데, 요거는 간단해요. 다른 회사에 비해서 뭔가
특별한 능력이 있는 걸 말해요. 예를 들면 소니라는 회사는 뭐가 강해요? 소형화가 강하단 말이야. 작은 것들을 잘 만들죠. 그렇죠? 요런 거. 그 다음에 미국의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물류 시스템이 세계 최고죠. 이걸로 계속 살아남는 거예요. 아마존하고 경쟁해서.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 파워가 있죠. 요런 거. 그러니까 요런 게 진짜 핵심 역량이 되는 거고, 우리나라에서도 한 가지 분야에 대해서 최고의 기술이나 또는 최고의 영업력을 가진 회사들이 있어요. 물론 이게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이면 좋죠.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같은 경우, 그렇죠? 못 따라오는 저기가 있잖아요. 커피숍이라면 뭐예요? 마시는 커피죠. 원두가 뭐 하던가. 스타벅스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두를 다른 데서 맛볼 수 없는 신선한 맛. 저는 스타벅스 커피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, 지금도. 물론 지점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은 요런 핵심 역량. 그리고 그런 게 커지면 이제 브랜드 파워로 커지는 거죠. 코카콜라처럼. 자, 정리해 볼게요. 우리가 어떤 회사를 기업 분석을 할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크게 보면 질적 분석과 양적 분석이 있죠. 양적인 거는 재무제표 등을 통해서 수치화된 거를 보는 거지만 이런 거 외에 봐야 되는 게 바로 질적이죠. 그 중에서 오늘 세 가지를 살펴봤어요. 그쵸? 경쟁력, 그 다음에 조직에 관한 거, 동작 그 그만.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 했어요? 핵심 역량. 요런 것들을 살펴봄으로써 어떤 회사의 질적인 분석을 해서 그것에 투자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할 수가 있는 거겠죠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